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신 뉴스를 보다가 좀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책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엮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BBC에는 9월 26일자로 보도가 됐고요. 인도의 아눕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죠. 9월 초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 당첨 액수가 무려 300만 달러입니다. 이게 환율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400원 잡았을 때 42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인도의 가치로 보면 훨씬 더 큰 돈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돈벼락을 맞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복권 당첨되고 나면 나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좀 이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액수가 크니까 돈 좀 나눠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권에 당첨된 걸 후회한다 라고 이 남자가 이야기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3등 정도만 했다면 그냥 조용히 돈 찾아와서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살았을 텐데, 근데 1등을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돈을 타게 되니까 일이 커져서 너무 성가시게 됐다. 네, 그런 불만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성가시길래 이러냐, 그 이야기도 기사를 보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물론 좋았다고 그러죠. 큰 돈을 일단 갖게 됐으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또 언론이 인터뷰 좀 하자라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아침마다 문 열면 사람들이 잔뜩 서 있고, 네, 돈 달라고 잔뜩 서 있고, 이런 게 처음엔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통제가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애가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갈 정도가 돼버렸다 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환장을 노르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남자 아눕 씨인데, 아눕 씨 가족은 친척 집으로 지금은 피신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조만간 이사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벼락을 맞았는데 이후에 상황 전개가 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이 행운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책이고요. 부제로 로또에 당첨되고도 행복하게 사는 법. 네, 이게 부제입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이론을 좀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포르투나, 그리고 두 번째가 비르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투나는 기회나 분노의 형태로 나에게 찾아온다. 이게 이 책의 설명인데요. 기회는 행운인 거고요. 분노는 역경인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나는 행운이나 역경으로 나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 행운과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을 비르투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썼던 말인데, 행운과 기회가 다가올 때 이걸 잡을 수 있도록 평소에 역량을 키워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두 개념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비르투나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으로 첫 번째, 몸과 두뇌의 역량 강화는 사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사냥을 통해서 몸과 두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혼과 정신의 역량 강화, 이건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의 비유를 하자면 1등에 당첨된 거, 이건 운이죠. 운이 나한테 찾아온 겁니다. 행운이. 그러니까 포르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등 당첨은 포르투나인 거예요. 1등 당첨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게 바로 비르투나가 되는 거겠죠. 로또 당첨이 행복이냐 저주냐,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가끔씩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행운인데 어떻게 이게 저주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로또 당첨되고 나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로또 당첨 후에 삶이 망가졌다, 네,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답은 딱 하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게 이 책의 답인데요. 다시 말해서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한테 행운이 왔을 때 그 행운을 꽉 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네, 역량,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비루투나를 키울 것인가? 네, 다시 말해서 돈벼락을 맞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면서 평소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제시하는 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공자님 말씀 같은 팁이라서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원래 맞는 말은 다 공자님 말씀처럼 들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첨되기 전에 내가 그 돈벼락을 맞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이게 이 책이 제공하고 있는 팁입니다. 그러니까 A안, B안, C안, D안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을 상정을 해놓고 어느 게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인지 이걸 찾아봐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라, 이거죠. 최종안을 하나를 그러다 보면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그 최종안대로 실행을 하면 그대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돈에 대한 자신의 역량, 그러니까 비루투나가 키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설명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평소에 하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나 저 복권에 꼭 당첨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머릿속으로 즐거운 상상을 열심히 해보라. 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3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게 체력 훈련, 두뇌 훈련, 그리고 정신 훈련,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체력과 두뇌는 마키아벨리는 사냥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했고요. 정신은 독서를 통해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정신 훈련이고 그 정신을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독서다, 이 말인데 전 이 말 참 읽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짧으니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독서는 저자와 주인공과 주어진 상황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을 살찌워 정신을 강하게 하는 행위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이고, 독서는 주인공과의 대화이며, 그리고 독서는 주어진 상황과의 대화다라는 거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에 살을 찌우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정신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더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자,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찾아오던 역경이 찾아오던 간에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군주의 역량인데, 이게 군주론에 기반한 책이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우리 모두가 군주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린 전부 다 주권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행운이 찾아오든 역경이 찾아오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체력, 지식, 정신, 이렇게 3박자고요. 이 3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사냥, 요즘 말로 하면 운동이 되겠죠. 운동과 독서를 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행운과
역량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인도 그 복권 1등 당첨됐던 아눕이라는 사람, 복권 당첨되고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후회스럽더라. 네,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건 포르투나는 왔는데 돈벼락에 대응하는 자세, 그러니까 비르투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르투나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은 이렇게 하는데 무척 부럽긴 하죠. 무척 부럽습니다. 일단 당첨부터 되고 나서 포르투나, 비르투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은 10억을 팝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로또와 20년을 함께한 복권 판매점주의 이야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저자가 두 명인데 부부고요. 정환근 씨 그리고 최승인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복권을 20년째 팔고 있는 거예요. 복권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대구의 어느 외진 마을인데 주소를 보니까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만 봐도 상당히 외진 마을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여긴 장소 자체가 좀 포르투나가 센 곳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명당이라고 우리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딱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가게에서 로또 1등만 7번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명당인 거죠. 2등은 19번이 나왔고 3등은 셀 수 없이 나왔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르투나는 굉장히 센 가게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재미난 일화도 무척 많습니다. 이 책 보면 거의 태반은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스님이 매주 한동안 복권을 사러 왔다. 스님이 복권을 사러 왔다. 자주 오시니까 물어봤대요. 스님, 복권 1등 되면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만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를 좀 큰 걸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자, 이런 일화는 좀 이야기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무척 조심스럽게 쓴 티가 난다라는 점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에는 이런 일화 말고도 당첨 팁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끝부분에 당첨 팁이 나옵니다. 이럴 땐 이런 번호를 써라, 이런 식인데 복권에, 특히 로또에 진심인 분이라면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복권 당첨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네, 이런 저자의 생각을 담은 글도 실려 있는데요. 매스컴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하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인도에 살고 있는 당첨자도 부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언론의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복권 1등 당첨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뉴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저자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반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당첨되기 전보다 궁핍해진 경우도 있겠죠. 흥청망청 쓰다가 망했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근거가 꽤 말이 됩니다. 최근에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매주 10명 이상은 된다라는 거죠. 고순위 복권 당첨자가 매주 10명 남짓 나온다라는 거예요. 로또 말고도 복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당첨자들이 나왔겠느냐,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들 중에 아주 소수가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도박이다 뭐다 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을 것이고 그래서 망했을 수는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 그 외 대부분의 당첨자들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 같습니다. 저자는 그 중에 한 사례로 자기 마을의 이장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1등에 당첨되셨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이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시더라. 이사도 안 가고 그 집에 그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다만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입는 옷이 좀 달라졌다. 살짝 고급지더라. 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 마을의 이장님이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비르투나를 잘 훈련하는 사람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체력, 지식,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이 마을의 이장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로또 1등 당첨 후에도 평소처럼 잘 지내고 계신다라는 말로 유추해 봤을 때 이분은 포르투나가 왔을 때 이에 대응할 능력, 그러니까 비르투나도 잘 갖추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14만 분의 1. 이쯤 되면 당첨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린 책 10억을 팝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권이라는 건 당첨되면 좋은 거지만 당첨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부했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맞다. 네, 이런 맥락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 다시 말해서 떨어지면 기부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안한 마음가짐, 이게 바로 비르투나를 키우는 과정의 첫 걸음일 수도 있겠다. 첫 걸음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